예,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그 주요 현안보고의 현안보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좀 유감스러운 게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업농 평균 6헥타르 7만원 육성에서 생산의 50%를 담당하겠다. 가장 문제점은 기업농이나 법인농, 대농이 문제가 아니고 이 평균 농업소득 평균 이하의 농가들이 대부분 쌀을 농사를 짓고 있다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과연 이렇게 한가로운 대책이 과연 농업농촌의 경제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인지 지금도 계속 간척지 개발해가지고 대규모 그 쌀 재배 단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정책도 중소농 보호 정책이 없지. 그리고 쌀 그 대규모 광작, 대규모 영농단지 만들어가지고 법인농, 그 다음에 기업농을 부추기지. 이 정책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쌀 수급 과잉 시 농업계의 협의를 거쳐서 타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금 7, 8개월 전에 AMS 한도 때문에 그 18,000원 죽어도 못 올린다고 했던 게 장관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AMS 한도 늘려가지고 쌀에도 가격이 떨어지면 쌀에도 지급해주고 다른 작물 재배할 때도 지급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대책으로 써놓은 겁니까? 쌀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AMS 한도 내에서 또 변동직불금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눈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변동직불금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기재해놓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조 4천억 되는 AMS 한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가 만약에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 대우를 받는다면 대부분 다 우리 그런 것도 전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TPP는 분명히 거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장관님? 아까 뒤에 우리 차관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당초에 TPP를 처음부터 지난번 통상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 협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려면 현재 그 당사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TPP를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쌀을 우리가 관세를 500이든 700이든 1000을 우리가 WTO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TPP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개별 쌀 수출국들하고 협의한 관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예외를 적용을 받으려면 일본도 지금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쌀 관세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장관님 아시죠? 일본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세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TPP 내에서. 그런 걸 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일본 관세율 미국이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TPP 완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TPP라든지 한중 FTA 여러 FTA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통상협정에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캐나다 가서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못 믿는 거지요. 양호저해한다고 장관님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최대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인도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2년 계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원래 일본이 제시한 관세율 그대로 통과시켰죠.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일본 정부가 개별 당사국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쌀을 보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이나 대통령도 우리가 쌀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일부 제조업이라든지 우리에게 좀 비교 우위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TPP는 일본도 지금 관세를 미국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계속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장관님은 기회 될 때마다 국회하고 협의 없이 막 그냥 관세화하겠다.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막 발표하시고 그리고 여기 김승남 의원이 얘기한 농민들하고 3자 협의체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그것도 안 하시고 제가 볼 때는요 장관님 어느 정책을 실행을 해서 그 정책이 공과가 가능하잖아요. 그 공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과도 공으로서 담보할 수 있는 적어도 중간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그 정책과 그 정책에 관련된 피해자와 이익 보는 사람을 같이 논의구조 상에 넣어야만이 정책 집행 이후에도 적어도 정부가 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아무튼 장관님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 몇 년 있으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수십 년 앞으로도 대대손손 거쳐서 쌀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 좀 의지를 가지시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서면 질의로 하고 이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답변하십시오. 쌀 산업, 쌀을 걱정하고 또 농업인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성남 의원께서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쌀 관세화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에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그 관세화를 반대하던 스탠드 스틸을 주장하던 장경호 씨가 와서 우리 여기 최규성 그 당시 위원장님 앞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했을 때 저는 이미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7월 18일 관세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발표였고요. 관세화를 한다면 그 다음 관세 유례 문제인데 이것은 고객을 위해서 그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높은 수치를 찾겠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협의회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줄 줄을 우리도 내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나 장관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 방침으로 쌀 관세화 어떤 FTA나 TPP에서도 이 쌀은 양어 제외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정해서 발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TPP가 걱정은 되지만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TPP가 되더라도 쌀에 대한 관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 어떤 FTA에서도 우리 쌀은 양어 제외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3자 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았는 게 이제 대책 이야기인데요. 대책 이야기인데 대책을 만드는데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뭐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은 지금 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상임이나 이런 데 보고를 드리면 그게 결국은 4자 협의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 양어제외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해서라도 양어제외 하겠습니다 하면 뭐 논란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따 오후 시간에 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쌀산업발전협의회 그 전체적으로 협의회 회의한 그 일정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회의록 좀 예. 자유로